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언어와 생활의 제8장 호칭과 지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26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그 1번 문제를 보면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경우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는 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이게 틀렸죠? 아버님이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쓰는 거죠. 2번 어머니한테 편지를 쓸 때는 어머님께 올립니다 같이 한다. 3번 혼인한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 아범아비로 지칭한다. 4번 혼인하기 전에 딸은 이름을 부르고 혼인한 후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어머머미로 부른다. 자, 맞죠? 2번 며느리에 대한 호칭으로 바르지 않은 거 그랬는데 어머머미 아가 되는데 세댁이라는 말은 잘못돼 있죠. 이 집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며느리를 이제 세댁이나 젊은이로 부르기도 하지만 보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3번에 보면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누구누구 씨, 땡땡 씨, 여보, 또 이제 영감 이런 거 있죠. 근데 자기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층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혼 초에는 이제 누구누구 씨는 쓰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이다. 자기 또는 자기야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쓰면 안 좋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당연히 매부죠. 매부.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서방이나 매제는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만 쓰고요. 매형은 누나의 남편에 대해서만 씁니다. 자, 5번째 같은 학년 사돈 사이에 쓰는 호칭이 아닌 거 당연히 사장어른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장어른은 바로 위의 학렬이죠. 위의 학렬. 사돈의 위의 학렬 쓰는 거고요. 자, 6번은 친구의 그 아내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라고 나왔죠. 당연히 아주머니나 또는 땡 여사, 무슨 여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수 씨라든가 개수 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친구의 아내에서는 이렇게 부인 또 이런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쓰는 게 안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좀 필요한 것만 좀 몇 개 보고 여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보통 이제 아버지라는 것이 좀 더 존경스러운 표현이고요. 어머니, 엄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이제 많이 쓰게 된다는 거고요. 175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선친이란 말이 있어요. 선친 175쪽에. 그래서 이 선친이라고 할 때 이제 친은 주로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를 가리킨다. 이 선이라는 건 먼저 선자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나 충문 같은 경우에는 현고란 말 써요. 현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선비란 말 써요. 선비. 이 선비할 때 이 비자는 원래 이제 죽은 어미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와 며느리 같은 경우에 사이에서 볼 때는 이제 보통 님자를 많이 붙이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님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경우가 있고 시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에 대한 호칭이 181쪽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누구 어멈, 어미 이런 거 쓰거나 또는 이제 아가, 새아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주에게 며느리를 가리킬 때 182쪽에 한 5, 6째 줄에 보면 단락에 손주에게 며느리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엄마가 원칙이고 어미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척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며느리, 며느래, 아들댁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부모에 대한 이제 호칭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있다고 나오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 185쪽에 이제 보시면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위에 대한 호칭 같은 경우는 그 186쪽을 보시면 186쪽에 무슨 서방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부모가 사위를 부를 때는 누구누구 아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남편에 대한 호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거기 187쪽에 보면 나오죠. 187쪽에 보면 결혼 전에 호칭을 그대로 적응해서 형이나 오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빠라는 말을 쓰는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라든가 여보라는 것은 보배와 같다 라는 뜻이거든요. 당신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몸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란 말도. 이거 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가 있을 땐 누구누구 아빠라고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호칭을 할 때 보통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그 19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이 한국에서는 당신이란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191쪽의 마지막 단락 있죠. 오늘날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이제 와이프 이렇게 쓰는데 이건 영어의 와이프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우리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와이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은 좀 이제 넘어가도 좀 될 것 같고, 오빠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때요? 새언니나 언니라고 쓰죠. 198쪽에 보면 나오죠. 198쪽에 보면 이건 이제 오빠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제 올케 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신우이 올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니의 남편 같은 경우는 형부죠, 형부. 언니의 남편 형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의 남편은 제부예요, 제부. 제부라는 말 쓰죠, 제부. 누구누구 서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형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아주버님이라고 쓰죠. 203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아주버님이라고 이제 쓰는데, 신정 쪽에는 이제 시아주버니 이렇게 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아우에 대해서는 이제 미혼일 때는 도련님이고, 기혼일 때는 서방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일 때 이제 동서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그 여동생에게는 아가씨라고 쓰죠. 아가씨. 아가씨란 말 씁니다. 또는 이제 어떨 때는 아기씨란 말도 쓰죠. 206페이지 밑에 도표에 나와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 좀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또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 다른 거는 쭉쭉 다른 건 좀 페이지를 좀 넘기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 이 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돈은 뭐 같은 학년은 이제 뭐 사돈 이런 건데, 거기 그 240페이지에 보면, 240페이지 이제 같은 학년이고, 242쪽에 보면 나오죠. 242쪽에 보시면, 이제 위학렬이 있어요, 위학렬. 그럴 때는 사돈이 아니고 사장이라고 써놨죠. 사장어른이라고 씁니다. 여기 표 8-71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돈일 땐 사돈 총각, 여자일 땐 사돈 처녀 뭐 이런 것들도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의 아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수씨나 개수씨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0페이지에 보면 그 표 8-85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은 사부님이죠. 사부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이상 호칭과 지칭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